안녕하십니까. 김영윤TV입니다. 7월 7일 늦은 오후인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쉴 주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윈도우 업그레이드 버전도 아니고 1.0의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 있었다면 내부 총질 보태서 2.0 업그레이드 버전에 이준석이 있었고, 이제는 윈도우 3.0 배신의 총질에 이젠 친중까지 한동훈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루 만에 정말 거짓말을 몇 개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안 했다라고 했지만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자는 오픈됐죠. 그리고 사과 안 하겠다라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사과를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뭐든 하겠다라고 했던 게 김건희 여사고, 그 심정을 이입해보면 속에 천불이 났다라기보다는 매우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 소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꽉 막힌 당정 관계를 드러내면서 이거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그 한동훈 캠프 측 또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문자가 논란이 불거졌을까, 이게 마치 음모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들게 하는 거는 맞는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한동훈의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미숙하다는 게 오픈된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계속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을 할수록 본인이 더 궁색해지고 옹색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게 우리가 바랬던 것은 하나, 총선의 승리도 있지만 당이 요구하는 것을 그 대통령과 그 누구와도 가까웠던 그 대통령과의 격없는 소통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지금 잘못된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더 쓴소리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게 한동훈일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동훈을 외쳤던 거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한동훈일 거야.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과 함께 발을 맞추며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믿었던 거죠. 총선의 핵심 이슈가 뭡니까?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외분과 어떤 소통도 되지 않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으려 했다는 건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미숙했다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20년의 그런 관계에서의 도리를 떠나서 정치인의 태도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해당 행위라는 말에 울컥해서 그게 이러면서 지금 뭔가의 이 역공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총선 기간 동안에 그 이슈만큼은 잠재워야 되는 거였고, 대통령 내외 분의 사과가 절실했다라는 것. 그래서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절하다로 내치지 못해서 이 말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울컥했으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 판세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심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죠. 5건의 문자까지 공개되면서 이 수세에 몰린 한동훈 캠프가 메신저의 신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해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못할 때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 측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왜? 한동훈에게 이제 의견을 내거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박영률이고 진중권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그 메신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CBS 김규환 논설위원은요,
김건희 여사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제 한동훈의 이제 친한 유튜버들까지 가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김규환 논설위원회 지난 수년간의 방송을 보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비판밖에 없습니다. 거의 반정부에 가까운 패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김규환 이 논설위원회 메시지가 이제 뭔가 신뢰가 없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유착으로 인해서 뭔가 왜곡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너무 중립적인 시각으로 메시지의 선명도만 더 가중시켰다라는 거죠. 지금 한동훈의 캠프, 그 한동훈 그 후보가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원희룡 측에서 연판장을 주도한다라면서 또 뭐 제2의 그 전에 나경원 연판장 사태처럼 이제 분란을 이 내부에서 조짐 이게 뭐 다굴하는 뭐 이런 걸로 바람몰이를 하는데, 오히려 작년에 나경원 후보 연판장 돌렸던 사람, 그 선봉장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습니다. 그 구태들은 버려야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영동, 김예지, 박정아, 배현진, 장동혁이 한 캠프에 있죠. 선거 초반에, 지금 선거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상하지 못한 사과 문자 이게 나오면서 매우 불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인데, 특히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제 한동훈에 대한 그 이미지, 개인의 이미지, 그 자체 발광하고 빛났던 그 이미지에 비호감이 증폭이 되는 거죠. 사실 한동훈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반윤의 이미지로 나왔을 때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자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김경률을 진중권의 오마이갓이었죠. 그런데 장인 어른의 친중을 떠나서 거의 공산당화 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북한에 노동신문이 있으면 중국에는 공산당 인민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장인은요, 중국의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들고 와서 말을 이쁘게 바꿉니다. 차이나 라이프라고. 그거를 한국판으로 펼쳐내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굉장히 친중 세력. 그리고 한동훈의 이모부는 간첩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었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특사로 사면돼서 나왔던 그 프레시안 좌파 매체죠. 프레시안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한동훈의 이모부입니다. 한동훈은 이번에 이 전당대회로 나오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 껍질을 싹 벗기면서 이모부는 좌파 매체 프레시안,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반국가 행위로, 그 다음에 장인은 친중 세력을 등에 입은 공산당 인민일보 한국판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비호감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들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뭐 본인에게만 봐라 이러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양심선언이 한 곳곳에서 쳐지는 거죠. 문자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완벽히 단호하고 분명한 사과의 의지를 펼쳐냈다,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 전문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차피 어대한 분위기는 꺾였고요. 거짓말 공세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게 한동훈 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격이었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비속한 비유를 하는 김경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총선은 필패로 거의 확정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의 총선 실책을 나열해보면요, 비례대표가 4,000이었죠. 결과적으로 조국 신당의 득표율을 8%로 잃어서 5석 정도 헌납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태우와 장해찬,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역 민심에 역행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경률을 끝까지 두둔함으로써 용산과 팀워크가 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경률 물밑에서 한 캠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중권, 좌경률 이 한동훈 캠프에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건 아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거기에 왜 좌경률이 아직도 있으면 진중권은 웬 말이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진중권 측에서 나는 한동훈 조언그룹이 아니다라고 가끔 논쟁을 하는 사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7월 7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오늘부로 한동훈에 대한 조언을 철회한다. 오늘부터 조언 관계에서 벗어나 한동훈과 나는 한 몸으로 일체가 된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예. 한동훈 후보에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은 한 핵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의 코 파주는 아청뿐만 살아남는 정글이 됐다 라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동훈 캠프 그리고 여당 우리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관련돼서 비정상적 전당 개입, 당무 개입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선을 넘은 거고 지금 굉장히 프레임을 짠 겁니다. 당무 개입, 또 전당대회 개입으로 그렇게 지금 프레임 잡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집중 공격을 해왔죠.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자에 대해서 이게 전당 개입으로 마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 못한다는 취지로 기억한다라고 했던 그 원문을 공개를 하면 되는데 입수한 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띄울게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19일날 이틀 뒤에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중간에는 뭐 다른 부분이 있겠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없이 낮췄죠. 그리고 19일에 같은 문자를 또 보냅니다.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23일에 김경률의 극단 워딩에 가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합니다. 중략.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해줘. 나 사과할 마음 준비됐어. 라는 것을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25일날 계속 일십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원장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따. 얼만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과 사를 그렇게 구별 잘한다는 사람이 이게 공이고 이게 사고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사 구분을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문자 일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답인 것 같고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문자랍니다. 김건희 여사라고도 안 하네요. 김건희 문자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했고 문자 내용은 한동훈 해명이 맞다라면서 한 몸으로 지금 한동훈을 쉴드 치고 있으면서 한다는 말이 원희룡과 그 배우가 당시의 상황과 문자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거짓말하는 것이다. 원래 정보 경찰질 하는 놈은 그렇다 쳐도 원희룡은 이번에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냈다. 당시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다고 한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 주변의 십상시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여사는 결국 그들의 만류에 설득당해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인도 사과하기 싫고 주변에서 말리니 사과를 안 해야겠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니 국민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비선 라인으로 지금 뭔가가 문자가 뿌려져서 지금 당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보면 비선의 원조는요, 한동훈과 진중권이네요, 보니까. 한동훈이 진중권에게 이런 문자를 계속 보여줬고 진중권은 이 문자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몸으로 일체가 돼서 지금 쉴드를 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문제의 문자는 그 어중간한 상황에서 여사가 직접 한 위원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옆에서는 뭐 만류가 있었다고 하면 그 총선의 총책임자 한동훈에게 결정을 내려달라. 여기서는 오케이, 여기서는 노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에게 최종 결정을 내려주면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일게. 하라면 하, 까라면 까 이건데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어중간한 상황에서 여사가 직접 한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공적 입장은 확고한 사과 거부인데 사적 입장은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곤란해 그냥 씹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실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공적으로는 확인해 본 결과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부분에 이제 한동훈이 딱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거부의 입장을 내리고 있으니 그냥 일십한 거래요. 이 총선 책임자로서 얼마나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지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지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중권의 못된 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희룡을 카드로 내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나경원과 윤상현은 원희룡이 발로 걷어찬 전당대회 잔치상 아래 땅에 떨어질 음식을 주워 먹는 중이다. 에라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래요. 지금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에게 기대를 하고 또 한동훈에게 희망을 받던 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한동훈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말들이 아니다. 이거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부 총질의 배신에 이제는 친중의 좌파의 막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거죠. 한 네티즌의 글 공감이 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국민 눈높이 민심 도대체 누구의 민심인가? 아는 지역 민심인지 어느 나라 민심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이준석 필요 없다. 정체성이 뭐냐? 보수가 하나로 뭉쳐도 아쉬울 판에 각을 세우다니 독고다이 필요 없다. 의리의 상남자,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울고 갈 패륜, 조국이 울고 갈 자뻑의 소유자 한동훈. 이것으로 그냥 정리를 해보면요.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발의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아니죠. 7월 19일에 발의를 한다니 당대표 선거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대합니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거니까요. 한동훈 후보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